권여찬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권영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상당 코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국민대학교에서 문화심리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실은 사이버레카들한테, 특히 이진우 유튜버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대신 오늘 좀 걱정은 안 해줘도 되는 게, 모든 카메라를 켜는 유튜버들은 공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많은 소송을 해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자들도 공인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 안티 팬카페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2021년도에 무려 8건의 고발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 처벌을 시켰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처벌시켰고, 대신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상대 태자 유튜버라고 있는데, 박정기 유튜버라고 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던 유튜버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서도 그 유튜버가 사람 괴롭히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KBS 제가 28년 동안 했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청와대 청원을 넣습니다. 먼저. 그리고 KBS에 청와대 청원을 넣기 때문에 얘는 범죄자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KBS 가서 5명의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는 공익방송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권 선배님 미안한데 조금만 쉬시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습니다. 예. 사이버레카를 잡은 대신에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쯤 연락 올지 한번 PD님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진우 유튜버 대상으로 계속 공격 방송이 아닌 사실은 있는 그대로 팩트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도 잘 진행하다가 사실은 그것도 하차를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35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아픈 추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하고 업으로 사는 사람인데, 근데 한국연예인 자살예방센터를 지난 2014년도에 제가 연대를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발기인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지금도 자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연예인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진행하고, 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또 수많은 연예인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총 5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해야 되니까 좀 짧아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자, 먼저 연예 대통령 이진호, 이분은 스포츠조선 연예부에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본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복단대학을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력 15년차 프리랜서 연예부 기자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이버 레카를 하기에 본인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 거는 네이버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제보를 받아서 2021년도에 마카오에 가서 본인이 크크크 한판 깨졌습니다라고 그런 글을 제가 또 제보를 받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외부에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에 사실은 저 말고 수많은 유튜버들이 고소고발을 했고,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A씨로부터 일반인입니다. 고소를 당해서 현재 300만 원 서부지검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재판으로 갔습니다. 현재 그래서 재판부에서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가족에서부터, 사실은 기자들은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포탈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스타그램에서부터 모든 걸 하고 오로지 유튜브만 띄워놨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공격을 당할 때 공격을 못하게끔 이미 차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 유튜브고 제 프로필인데,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견인교수를, 또 외래교수를 7년 동안 합니다. 근데 그때 커넬대학교라고 이제 한국 캠퍼스인데 사실은 기독교 대학이고 작은 대학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의 유명한 대학교가 한 50여 개가 돼 있는데, 한국 교육부가 굉장히 인가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비인가 대학이고, 저는 또 방송에 나갈 때 여기는 비인가 대학이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이진우 유튜버가 마지막 3년 동안 교수를 했을 때 여기는 비인가 대학이기 때문에 사이비 교수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권영찬은 사이비 교수라고 결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사이비 지금 교수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겨가고요. 네, 다음 장.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진우 유튜버가 고 최성봉 씨를 다루면서 굉장히 떴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김용호 유튜버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모든 거를 사이버레카를 장악했었는데, 그분이 주춤주춤 하고 있다.
이진호 유튜버가 제일 첫 번째 주목을 받은 거는 고 최송봉 씨입니다. 최송봉 씨가 사실은 아시겠지만서도 2017년 국민 추천포상이랑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로서 전 세계에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껌파리 소년이라는 주제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저랑 아침마당에 만나서 사실은 제가 멘토로 있고 멘티로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김호중 씨 안티팬 카페를 잡는 동안 이진호 유튜버에게 공격당한 걸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6월 21일 결론적으로는 이진호 유튜버에게 공격을 받다가 또 많은 기자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극단적인 자살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진호 유튜버 방송으로 최송봉 자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진호 유튜버의 스타일은 다른 사이버 레카랑은 다릅니다. 다른 사이버 레카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은 괴롭히다가 일정 부분 돈이나 광고비를 받으면 멈춥니다. 근데 이진호 유튜버는 끝까지 조회수를 빨 때까지, 안 나올 때까지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방송을 10회, 20회, 30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진호 유튜버와 한 언론 홍보 대행사. 왜냐하면 유튜브 안에서 있는 유튜버들은 100만, 200만이 되더라도 힘이 없습니다. 이게 외부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 이진호 유튜버가 항상 방송을 하면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분들은 다 노출되신 분입니다. SBS 자회사의 강경용 기자, 그리고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의 전용주 기자. 이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외부에 다 노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팀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게 정말일까 의아하실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호 유튜버 공격 최송봉 자살 과정입니다. 이진호 유튜버 첫 번째 기사를 보면은 대장암 상기라며 돈 받은 가서, 물론 여기서 최송봉 씨가 잘못을 했습니다. 인기가 없자 유튜버를 하면서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장암 상기라고 해서 자기 팬들에게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다 합쳤더니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는 이거를 국민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가 나갔는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4대 중앙지나 메인 언론사는 기사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중앙이나 조선일보에서도 사실 이거는 백기 기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컬트 C, 컬트 B를 해서 백기 기사인데 제발 좀 큰 언론사분들은, 또 메인 언론사들은 이런 뉴스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SBS 연예인 뉴스 아까 강경윤 기자입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 4시간 있다가 대장암인데 웬 상해 진단서 최송복 발급한 병원 공개할 수 없어. 강경윤 기자 10월 8일 첫 공격이 진행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이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A 기자가 3시간 후에 공격을 하고 같은 연대팀인 기자가 이게 포탈에 안 뜨면은 4시간 있다 또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메인 뉴스에서 3번 정도 공격하면은 네이버 포탈에 뜹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언론사가 베껴쓰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머니투데이 전용주 기자, 같이 나중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리고 최송복, 흡연, 음주 모두 다 한다.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입니다. 그리고 강경훈 기자. 다음 장 넘겨주시죠. 사실은 이 외에도 100개의 언론사가 넘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증거를 잡지 못했는데 이 세 분들은, 강경훈 기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고소장을 넣어서, 물론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피해 나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 녹취를 해서 이진우에게 넘겼다고, 네, 우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인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는 저랑 통화한 녹취록을 이진호에게 넘겼습니다. 사실은 기자 윤리 강령 위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고소는 안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계속 반복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진호 유튜버의 방송을 검찰청도 아니고 경찰청도 아니고 행정부가 아닌데 이미 이진호 유튜버는 판사님이 돼 있고 검사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가 이 몇 명의 기자가 새 템포로 1시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3시간 단위로 해서 모든 언론사, 지금은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했는데 100개, 200개, 300개 넘는 언론사에 깔렸습니다. 넘겨주시죠. 똑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심층 보도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교양이자 언론 프로가 있는데 SBS Y 궁금한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SBS 시다 탐사대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언론 사실로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모든 방송의 기본이 이진호 유튜브의 방송으로 시작됐고 그거를 기자들이 기사화했고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고소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이진호 유튜브에 의하면이라는 거 바이를 꼭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최송봉 씨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 번의 공격이 있자 나는 자살을 하겠다라고 1차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준호 유튜버나 몇몇의 기자분들은 최송봉이 진짜 자살을 할지 몰랐나 봅니다. 이거를 그냥 쇼맨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자살 징후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요청하지 않은 이상 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담 윤리 규정에 의해서. 근데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자살을 했고 그 뒤에 기사들 앞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죠. 다시 한번 앞으로만 한번 돌려주세요. 앞으로 한 번 더 돌려주시죠. 정말 너무나 잔인합니다. 최송봉 유튜버가 자살한 다음입니다. 강경윤 기자, 희망의 아이콘, 사기꾼 대다, 궁금한 이야기 Y, 최송봉 가짜 암투병 의혹 취조,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 최소한 기자들의 양심이 있다라면 반성하고 기사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최송봉 극단적 선택 암시후, 어쩌면 미안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원 출신 껌파리, 이게 자살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신 우리 정우로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송봉 사망전 생활본이 자살 후에 이런 기사를 씁니다. 너무나 정말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최송봉 씨는 마무리된 것 같지만서도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고 최송봉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준호 유튜버를 이때부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팩트로 왜 최송봉을 자살하게끔 만들었냐, 거기에 대한 사과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준호 유튜버가 한 거는 최송봉의 영상을 다 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먹튀라고 합니다. 이미 조회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영상은 비공개로 돌리고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미안한 말도 없고 자기는 기자 윤리를 지켜서 최소한 했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사과 아닌 사과를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준호 유튜버가 이제는 권영찬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준호 유튜버가 영탁 씨를 공격할 때 제가 주구장창 제가 영탁 씨에 대한 것도 주작 영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저를 안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유튜버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 47만 유튜버는 13만 조그만 권영찬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이 같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저를 잘못 건드리면 저를 키워주게 돼서 저희가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이 중에 황용 씨 영상이 있는데, 물론 이제 황용 씨는 이준호 유튜버는 학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증거를 다 봤는데 학폭이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뭐뭐 카드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유튜버의 두 가지 영상을 제가 발견합니다. 황용 씨가 6년 동안 울산의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직입니다. 1년, 2년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걸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준호 유튜버가 계약직은 절대 6년을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사화됩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똑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저 방송하는 권영찬이고 유튜버고 그리고 상담심리학 박사, 그때 당시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2019년 개인정보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황용 씨가 다녔다 안 다녔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방송을 하시니까. 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진우 유튜버는 확인을 했다고 하냐? 저는 이진우 유튜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 회사에 전화하신 분도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진우 유튜버가 말을 바꿉니다. 그 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속사였다. 근데 기사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전화했다고. 그건 내가 나중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진우 유튜버 아까 제가 말했던 2023년 3월 27일 날 황용 씨에 대한 다른 거는 제가 사실은 저도 한국청소년 학폭예방위원회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학폭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거 자체는 언급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이준호 유튜버가 주작 영상 2개를 발견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대답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근데 3개월이 지나도록 이준호 유튜버가 저를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미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유튜버가 강경훈 기자도 사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에 전화해서 권영찬은 정 교수가 맞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준호 유튜버가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학교가 조그맣다 보니까 대부분 담당자가 전화를 못 받고 강사 선생님들이 가끔 전화를 받나 봅니다.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권영찬 씨가 여기 정 교수가 맞냐? 잘 모르겠다. 6개월로 위촉받은 걸로 알고 있다 해서 그분께 기정한 사실이 되고 저는 그때부터 사이비 교수가 됩니다. 이게 그 영상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저는
많은 훌륭한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 좋은 내용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개공 기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인권이나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기사를 팩트에 의한 근거로만 씁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전화를 해서 사이비 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개공 기자로서 저는 필명을 씁니다. 권필원이라는 기자를 썼는데 그거는 기자협회도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규정에도 사실은 필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권영찬으로 방송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자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진호가 권영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18번을 전화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목소리 변조를 했는데 목소리 변조를 뒤로 돌리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제가 10몇 번을 전화해서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방송 선생님 아닌가요? 제가 맞는데 왜 제가 거기 있죠? 이진호 유튜버의 방송입니다라고 했더니 이진호 유튜버는 교육부에 정식 공문을 안 내리고 민원실로 전화를 해서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취를 하고 짜집기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교육부에 저는 정식 항의하는데 아직까지는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유튜버가 방송으로 이제 저를 공격하는데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분들은 사실은 제가 기부왕으로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넘게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여성가족부로 한부모 가정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성장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구원투수로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와 강경윤 기자, 전용주 기자가 났습니다. 전용주 기자는 갑자기 저랑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재직증명서를 띄워줄 수 있냐? 재직증명서를 안 주면 난 기사를 써버리겠다 해서 제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이진호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랑 이진호랑 친하긴 하다. 하지만 저도 기자윤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넘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제 개인 재직증명서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권영찬은 광고와 홍보도 맡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진호 씨가 방송에서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용주 기자가 그 내용을 이진호 씨에게 넘겼다 생각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조만간에 두 사람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 넘겨주시죠. 자, 스포츠 경향의 기자가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 오후 49분에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안 통합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수정을 했으면 반론 보도를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강경훈 기자가 3시간 후에 8시 26분에 똑같은 기사를 씁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황영웅 씨의 노래는 안 볼 수 없을 때라는 제목이 없습니다. 안 볼 때 없을 때인데 이거를 보도자료를 써서 누구한테 자료를 갖다 보니까 이거를 연예부 기자들이 확인하지 않고 로또 당첨 확률보다도 적은 확률인 똑같은 기사 오타를 저렇게 딱 한 군데를 제가 일부러 저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오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진호 씨가 서부지검으로부터 3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기자도 기사를 안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진호 유튜브가 기사를 쓰면 전부 언론중재위원회 고소를 하고 손배소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합니다. 부담스럽거든요.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대부분 기자 연계가 있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근데 이분이 머니투데이의 전용주이겠다면 이분이 당당하게 이건 밝혀야 된다고 이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슈가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진호 고소 공동점입니다. 서대문 경찰서에 저 말고 6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와 노종원 변호사가 거짓 주장을 받아서 제3자 기사 전송이라는 증거를 제가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줬습니다. 필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3자 전송은 뭐냐면요. 네이버에 등록된 언론사가 네이버에 등록되지 않는 자기 자회사의 기사로 함부로 하면 걸립니다. 이 제3자는 사람 자자가 아닙니다. 언론사입니다. 근데 이진호 유튜버와 강경훈 씨는 이 자자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권영찬은 필명을 썼기 때문에 사이비 기자라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고 이게 사실은 경찰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진호 유튜버가 방송에서 권영찬에 대한 방송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즉 한자로 하면은 무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나 무직자라는 멘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가 이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무직자라는 발언을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재고소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쭉 넘기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김호중 씨 엄마가 법원에 나타났던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뜹니다. 제가 그 현장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여성을 보고 아, 엄마겠군이 하고 따라 쓴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분이 기자 있는 저한테로 와서 있는 그대로만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있는 그대로 써달라고 했고 아버지를 따라갔으니까 기자구나, 엄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묻지도 않고 인터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진호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오보로 알려졌는데 이미 100군데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갔고 모든 종편과 공중파에서 기사화했습니다. 방송이 실제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안 됐겠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김호중 씨 소속사에 알렸고 처음에 기사를 쓴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기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도 똑같은 내용을 다뤄서 기사를 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해서 그분을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과보도와 정정본론하고 또 10개 언론사에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에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걸 모르는지 이진호 유튜버는 계속해서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은 한 여성이 김호중 엄마라고 사칭을 했고 그리고 그 엄마가 김호중 엄마라고 하자 수많은 아리스가 와서 그 엄마의 손등을 만졌다. 이거는 전혀 없었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영주 기자가 이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전영주 기자도 이게 오보라는 걸 알고 잽싸게 기사를 내립니다. 이진호 유튜버한테 제가 그 영상 내려라 가짜라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하면 녹취를 해서 그걸 방송할까 봐 겁난다고 이제는 반대 입장이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자꾸 전화하시면은 스토커로 스토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3번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스토커가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 여성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진호 기자를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유튜브 황용 주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진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겨울에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황용 씨가 몸에 문신이 많아서 타투를 가리려고 반팔 안 입고 정장을 입고 방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반팔을 입고 방송하는 연예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에 나온 경연자 100명이 전부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의 오류입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 문신이 있어서 황용은 긴팔을 입었구나. 더 웃긴 거는 그 이전에 제가 황용 씨가 반팔 입은 영상을 많이 구해서 틀고 이진호 씨의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이진호 씨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황용 씨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울산에는 훌륭한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나 울산 미포조선소를 빼놓고는 대부분 자동차 하청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이게 법망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후에 그 안에 또 다른 A사로, B사로, C사로 옮겨가면서 일합니다. 황용 씨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거를 주장 영상을 만든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제 발제는 끝났습니다. 다른 사이버 레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진호 유튜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자들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방송을 하면은 사실은 최근에도 이 사람이 방송을 하고 모든 언론사가 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강경윤 기자,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머니투데이 전용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는 사실은 이러한 걸로 또 모든 법정에 자기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게 또 투서가 들어가서 SBS에서 물론 외부적으로는 육아휴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아본 건 물론 확인한 결과는 있지만서도 팩트는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6개월 정직을 받아서 9월까지 쉰다고 합니다. 제 발제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고 최성봉의 자살하는 게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최성봉 씨처럼 일반 김호중 엄마라고 하지 않는데 이 여성처럼 황용 씨처럼 사실은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살했습니다. 이성균 씨도 사실은 이진호 유튜버가 건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살하고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진호 유튜버의 공격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벅찹니다. 저 혼자 하기에는 8명을 고소시켰고 그리고 여기에도 한 명 계시지만 저는 8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사실을 좀 알려주시고 공론화하십시오. 정의로 의원님 그리고 이정은 의원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영찬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